자, 그럼 이제 토요 랭킹쇼가 뽑은 첫 번째 핫 이슈로 갑니다. 바로 북열병식입니다. 북한은 지난 27일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6.25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기념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을 초청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직접 연설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쇼이구 국방상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르비치 푸친 동지의 친서를 정중히 전해드렸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일로 기념하는 북한, 그젯밤에 대규모 야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바로 이런 무기들이었습니다. 조일양부인 정찰기 샛별 4형과 공격형 무인기 샛별 9형이 김일성 광장 200m 상공을 두 차례 기인하게 됩니다. 자비한 징벌의 해일로 가증스러운 침략선들을 모조리 수장해버릴 공화국 핵전투 무력의 중요한 초강력 절대 병기입니다. 네, 영상에 나온 무기 무인기와 또 북한이 핵어뢰라고 주장하는 해일입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새 미사일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북한은 신형 무기와 그 명칭을 공개했습니다. 홍 원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들이 지금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데 예. 6.25 끝난 지 딱 70주년 된 거죠. 네. 그 초강대국인 미국하고 싸워서 지지 않았다 그래서 전승절이라 그래서 또 이게 꺾어지는 해잖아요. 70주년. 예. 그들이 65주년이나 70주년, 60년 때도 꽤 성대하게 했는데 예. 이번에 이제 한미일이 그 유대가 강해지니까 북중러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년 본래 꺾어진 해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은 거의 초청을 안 했어요. 중국하고 러시아만 해가지고 네. 북중러 삼각 동맹을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렇게 무인기 같은 거는 지금 사실 우리가 그 여러 차례 그 남한을 정탐하고 갔는데 잘 발견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위협적이죠. 근데 이번에는 정찰기하고 공격기 두 개를 김일성 광장을 200m를 두 번을 선회를 시키면서 이게 이제 정찰이야 뭐 그거 안에도 추구해왔지만 우리 대한민국 글로벌 호크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이 아마 우리하고 비슷해가지고 저걸 보내도 우리 아군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똑같은데 근데 속이 더 중요하죠. 속이 더 중요한데 이런 무기들을 내세우고 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죠. 무인기라는 건. 그다음에 이제 핵 어뢰를 요번에 해일이라고 하는 예. 바다에 해일 있잖아요. 해일 나면은 뭐 후쿠시마 원전 그렇죠. 예. 파괴된 것도 해일로 파괴됐으니까 엄청난 위력을 가졌다 그건데 이거는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더라도 바다에서의 우리 장비는 살아있다. 뭐 이런 걸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네. 그것도 뭐 그냥의 어뢰가 아니라 핵 어뢰라 그래요. 무인 수중 공격용 어뢰인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화성 18형, 화성 17형 이건 ICBM들인데 지금 최근에는 액체형 화성 17에서 고체형 화성 18로 예.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하고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다 모든 무기들이 다 위협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무인기 명칭이요, 샛별 4형, 샛별 9형입니다. 미국 무인기와 외형이 거의 같고 명칭에 들어간 숫자도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성엽 위원님, 미국 무인기를 그대로 모방한 그런 건가요? 컨셉을 그대로 모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NQ9이라고 부르는 리퍼라고 부르는 무인 공격기가 있고 예. 그리고 RQ4라고 부르는 글로벌 호크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ISR 임무에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NQ9 같은 경우에는 엑스인트라고 부르는 임무들에도 추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표적을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해서 경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경멸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장비들인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들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감시 정찰 능력 측면에서 아주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네. 작년부터 군사위성이라던가 아니면은 감시 정찰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그 결과와 성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동하는 표적을 탐지해서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은 북한이 아주 취약한 영역들이었는데 관련된 능력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면요. 홍 원장님, 네. 지난해 또 우리 남한으로 들어왔던, 그러니까는 서울에 들어왔던 무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무인기와는 또 다른 것들을 선보였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무인기에 더 뭐 집중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걸까요? 무인기는 다른 군사 무기 시장 가서도 사오기도 하고 또 모방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개 정찰용으로 용산 그 대통령실 근처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산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남한의 그 정세를 점탐하고 군사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많이 보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과거엔 동맹이어서 위성 정보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전혀 못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 국방장관이 왔는데 이번에도 러시아가 군사 위성 정보를 준다 그러면 대단한데 지금 아직까지 공격용을 활용한 적은 없죠. 공격용을 활용하는 건 전쟁 행위이기 때문에. 예. 근데 미국이 지금 조금 아까 나온 그 리퍼라고 하는 거는 그 프레더터라고 하는 포식자라고 하는 것의 개량형이거든요. 더 발전된 형태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주요 인사들 암살하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북한의 무인기의 단점은 뭐냐면은 센서라든지 이 통신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군사위성이 없기 때문에 네. 군사위성이 있어서 미국의 프레더터나 리퍼 같은 거는 전 세계에 있는 군사위성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센서와 그 통신 장비를 통해서 그 가상적의 차량에서 통신 정보를 듣고 여기 우리가 노리는 적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걸 공격하고 그럴 정도의 네. 무인기인데 아직 북한은 겉모습은 거의 비슷한데 속이 중요하죠. 진짜로 그런 장비들을 갖췄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너무나 서울이 그 북한하고 인접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항상 굉장히 위협적이다. 대비를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그제 보면은 무인기 비행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전 능력을 과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유성엽 위원님, 북한의 무인기 기술력이 어디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평양 상공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네. 통신 계통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 게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위성 통신 장비를 쓸 수도 있지만 통상 무인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LOS 형태의 가시선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가시선만 확보가 되면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장거리의 임무들 정말 미 본토에서 지구 반대편을 직접 작전 통제를 해야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BLOS라고 부르는 위성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세컨더리 장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작전을 수행을 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다른 탐지 센서라던가 무장이라던가 이런 형태들도 보게 되면 과거에 북한이 비슷한 형태의 요소 기술들을 갖추고 해당 기술들을 검증을 해서 실제로 운용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EOIR 감시 장비라던가 아니면은 레이저 표적 지식이라던가 그리고 헬파이어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레이저 유도 무기 그리고 아마도 활공형 유도 무기로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컨버전해서 다 넘어올 수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형태의 기술들이고 단지 네. 정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RQ4나 MQ9하고 동일한 성능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위협 측면에서는 충분히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요. 북한이 핵어뢰라고 주장하는 해일, 이게 또 드러났습니다. 초강력 절대병기라고 또 조선중앙TV는 소개를 했는데 이건 어떤 무기입니까? 냉전 시대에 사실 금기 시되는 무기의 형태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거리 미사일과 전술핵 그리고 전략핵 측면에서는
해일과 같은 형태의 굉장히 장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핵 운반 어뢰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끔찍한 무기가 아니냐라는 네. 판단 때문에 사실 다들 손을 안 댄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러시아에서 포세이돈이라고 부르는 핵어뢰가 먼저 등장을 하고 난 다음에 북한도 이쪽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비슷한 기술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겠고, 더불어서 2019년에 SRBM 발사를 시작으로 해서 그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러시아 기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형태의 다양한 무기 체계들이 들어왔습니다. 네. 좀 심각한 무기 체계들 중에서는 이스칸데르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고, 그리고 S-400급의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것들도 이번에 영상까지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 형태들을 보게 되면 이런 기술들의 출처가 과연 북한이 단독으로 모든 것들을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일단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명칭상으로 봤을 때 핵어뢰라는 표현이 아니라 핵무인 수중 공격정 정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예, 예. 이거는 영어로는 UUV라고 해서 Unmanned Underwater Vehicle이라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는 어뢰에 가깝지만 실제로는 이 역할 자체는 거의 잠수정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걸 네. 일종의 자폭형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